에코프로 대첩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에코프로 이제 일단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4.14% 상승 마감했고요. 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98만원. 역사적 신고가는 98만 2천원 목요일날 세운 기록인데 근접했어요. 특히나 오후 들어서는 지금 매수 상해가 강해지면서 상승폭을 늘렸고요. 그리고 고무적인 게 시간외 거래에서는 98만 9천원대까지 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뭐였어요? 역사적 신고가는 98만 2천원인데 시간외에서는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경신을 한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코프로 수급 상황을 보니까 다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소폭 매수를 하고 있고, 지난 목요일에 98만원 부근에서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금 눌렸었잖아요. 그거하고 대조적인 게 조금 전에 보시면은 얘는 막판에 올라갔죠. 이렇게 지난주 목요일은 고점 찍고 쭉 밀려 내려왔었고요. 대조적이죠. 당시에 목요일의 매도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이었고요. 보시면은 지난 목요일이 6일인데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면서 고점 찍고 쭉 밀어버렸고요. 반대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순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해보고 갚은 수량 중에 일부를 고점에서 세게 목요일은 공매도를 쳤던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라고 목요일은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은 또 정반대로 가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늘렸어요. 그리고 공매도 순위에도 변동이 생겼는데, 자, 이게 목요일 공매도 순위고요. 이게 금요일 공매도 순위입니다. 잘 보시면은 목요일엔 에코프로가 여기 보시면 2위에 랭크가 돼 있는데, 이 에코프로가 어디로 오냐면은 5위로 이렇게 와서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량을 보셔도 지금 공매도량이 5만 천인데 여기는 2만 5천, 반토막이 나 있는 것도 목요일하고 금요일 사이에 확인이 되고요. 이 데이터대로라면 공매도가 줄어들고, 자,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 늘리면서 또 신고가 부근에 접근을 했다라고 확인이 되죠. 그리고 대차장고를 확인해 보는데 강하지 않지만 대차장고 역시 소액폭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상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에코프로 BM은 어땠냐? 에코프로 BM은 대차 수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조금 지금 같은 그 계열사 간의 그런 주식이지만 조금 이제 유통 주식부터 해가지고 상승폭도 그렇고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짚어드렸죠. 최근 상승에 대해서 지난주 요약본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아실 테고요. 여러 번 짚어드렸는데 지금 에코프로는 좋은 기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얼마여가지고 얘가 원래 얼마까지 가야 돼, 이런 밸류에이션에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수급적 논리로 봐야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수렴해야 정확한지도 사실 평가를 하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더더욱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여러 가지 드러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수급적인 논리로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연초에 2, 3천억 원대였던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지금 1조 2천억 원대까지 늘어난 거 여러분도 확인이 됩니다. 쇼커버가 이루어지는 정황들이 지금 속속 포착된다, 지난주부터 짚어드리고 있죠. 그리고 쇼스퀴즈로 이어지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걸 한번 더 보시면은 결국에 이제 대놓고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공매도 1조 2천억 원에 공매 잔고, 개인들은 1조 6천억 원을 샀다. 누가 이길까? 예. 쇼커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다른 게 연초 대비해서 8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에코프로 BM은 한 200%에서 300% 사이 정도가 지금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지금 에코프로는 2위고요. 1위는 시가총액 1위는 에코프로 BM이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1조 무려 6,596억 원을 사들이면서 에코프로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는 주체는 누구예요?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고평가 논란이 있던 말던 개인들은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고 공매도 잔고를 계속해서 늘리는 와중에 제대로 한판 붙은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지속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 세력은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혹은 에코프로에 대한 상승에 대한 확신을 하고 매수를 했던 개인들은 지금 거의 다 수익인 거죠. 결국에는 고점이 98만 2천 원이 98만 2천 원 이상으로 산 사람은 없는 거니까 거기에 한 주 사신 분들 98만 1천 원, 그리고 98만 원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실이고, 이게 뭐 세금도 있으니까요, 거래세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대다수가 지금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주가 상승에 지금
막지 못하니까 쇼커버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여서 지난주에 20%대가 올라가는 것도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잖아요. 그것도 외국인들의 쇼커버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공매 잔고 수량이 5월 말 180만 주였는데 지금 139만 주. 많이 그래도 좀 상환을 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예, 여전히 많고 그리고 대차 잔고 수량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전히 버티고 있다. 예. 지난달부터 1조 2천억 원대를 지금 잔고가 기록 중인데 2조 원대에서 대차 잔고는 4조 원대까지 2배가량 증가를 한 거예요. 대차 잔고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요거죠. 대차 잔고 지금 여기 4조 원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2배가량 증가하기도 한다. 대차 잔고 이거 보였죠? 그리고 공매 잔고도 1조 2천억 원대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여전히 강하게 늘어났고 줄어들어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에코프로는 연초 대비 주가가 10배 이상 뛰는 등 현재 주가 수준은 고평가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얘기들이 또 나와요. 예. 그래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주가 움직임이 클수록 투자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급등락을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 내가 산 가격보다 가격이 내려가면 손해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적인 손실은 무조건 주식을 하실 때 피해야 되는 게 맞죠. 돈 벌라고 하는 거니까. 다만 수급 쏠림이 심화되고 급등락이 일어나는 원인이 밸류에이션 개선 혹은 축소인지 아니면 기타 요인인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과도하게 때려버린 공매도로 인한 수급적 쏠림이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측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도 에코프로지만 어쩌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금양공매 세력들도 제법 아플 것 같은데요 했는데 이거 보세요. 얘네들 평균 가격이 물론 이제 추산이고 정확히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기간 중에서, 그리고 얘네들은 공매도가 시작된 지 얼마가 안 됐었다고요. 59,000원 나오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83,000원, 40%가 넘게 플러스면 이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예. 아파졌을 거예요. 평균가 대비 넘는 상황이고, 이거 금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뭐 가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토방 들어가 보니까. 근데 종목에 대한 언급은 제가 그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 잘 모르니까 이거 주주분들이 저보다 잘 하셔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찍혀 있는 숫자가 이렇게 되고 있다. 이 정도면 가장 높잖아요. 에코프로보다도 높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요. 예.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이 정도까지 생기면 주당 지금 뭐 한 24,000원 정도잖아요. 예. 아프죠. 그리고 지금 대차 잔고도 이거 금양이에요. 금양 대차 잔고도 지금 확 줄어들고 있는, 늘어나고만 있던 대차 잔고가 여기 보시면 그냥 쭉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었는데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다. 급등식에 다시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급등하면서 또 이제 상환하고 있는 대차 잔고 감소가 종종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종목으로 이렇게 뭐 전이가 돼가지고 전선이 확대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돼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무조건 쇼커버가 나와서 오를 거야 라고 접근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눌린 것들, 그리고 신용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신용장구가 어디까지 밀려갖고 반대매매는 어디서 맞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수급 논리에 의한 것도 결국 기업의 사업 구조가 탄탄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 간의 꼼꼼한 기업 분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제발 신용미수는 쓰지 않고 거래를 하셔야지 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고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내가 만약에 진짜 장기 투자자라면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은 제발 쓰시지 않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등급 에코프로 정도로 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96만원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100만원 터치를 하고 96만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장 초반에 101만 5천원. 근데 오후 들어 개인 매물 출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개인 매물이 출회된 건지 개인이 산 건지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물음표 찍어놨죠. 개인 매물 출회 아니에요. 어제 에코프로 내려간 거는 개인 매물 출회 아닙니다.
장마감 기준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25조 원대. 어마어마하죠. 프로 비행과 이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 2위 바뀔 확률도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거의 다 따라잡았고요. 16년 만에 지금 코스닥에서는 황제주가 탄생을 한 겁니다. 개인들이 샀고요. 뭐 이런 얘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신규 의견 내기 부담스럽다는 분위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주가 흐름이고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뭐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럼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주가 여기 이제 101만 원대까지 터치를 장 초반에 했습니다. 쫙 올라가고 어느 정도로 좀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가던 시장이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훅 꺼집니다. 훅 꺼지면서 지금 저가는 94만 1,000원까지 올라왔다가 그래도 조금 믿고 항상 이제 밑꼬리를 좀 달죠. 밑꼬리 달고선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오후 들어서 갑자기 눌리더니 장 막판 오후 들어서 이렇게 살짝 눌렸잖아요. 예, 여기부터 눌렸고 강한 매도세에 눌렸는데 지난주 목요일하고 좀 비슷하죠. 지난주 목요일에도 98만 2천원 신고가 찍고 확 밀렸잖아요. 예, 비슷한 상황이 지금 또 연출이 됐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고점 찍으면은 지금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고점 돌파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물론 이제 믿음과 신뢰로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90만 원에 투자했으면 이 정도 먹고 나올까? 사람들은 다 달라요, 생각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습니다. 평단도 다르고 자금 사정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그러면 고점을 돌파하면 이 정도에 좀 매도를 해볼까? 라고 하는 지금 팔까? 저번에도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몇 번 학습을 주면 야 고점 찍으면 한 번은 내려올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자꾸 학습을 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매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번에도 고점 돌파 후에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 쏟아내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 여기서 한번 쫙 내려갔죠. 그리고 역시나 생각보다는 덜 내렸고요. 낙폭을 여기 보시면 94만 1,000원 대비해서는 낙폭을 그래도 많이 줄였죠. 그럼 수급 주체를 한번 봐야 되는 건데 아까 이제 개인이 저기 팔았다 그러는데 개인이 팔기 뭘 팔려?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지금 이 돈을 샀는데 개인이 지금 제일 많이 샀다고요. 코스닥에서 지금 어제 하루에만 지금 이게 얼마야 도대체? 100만 원, 1000만 원, 얼마, 10억, 100억, 1000억 어마어마하게 샀다고요. 외국인은 어마어마하게 팔았다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투신권하고 사모펀드 중심의 매수가 어제 좀 들어왔습니다. 예, 수급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순위를 어제 보니까 에코프로가 다시 2위로 올라왔습니다. 5위에서 다시 2위로 올라왔고요. 3위가 포스코 4위가 포스코 퓨처엠, 4위네요. 4위가 포퓨, 7위가 포홀, 8위가 LN, 10위가 금양. 예. 지금 2차 전지 종목 위주로 많이 올라와 있고 전자, 반도체 쪽들도 지금 그리고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차장고를 볼까요? 에코프로의 대차장고 갚고 있네? 라는 거죠. 2거래일 연속으로 대차장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뭐예요? 최근 공매도 세력을 이렇게 짤짤이라고 표현했더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짤짤이 하듯이 롱숏 치나 싶을 정도로 고점 경신하면은 이거 약간 학습 효과를 주는 것 같은데 고점 경신하면 우리 한번 매도 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매도 물량 쏟아내면서 겁주고 주가 눌러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뭐 계속 밀리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이게 주가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까지의 과거의 학습으로 봐서는 고점을 찍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한번 밀고 여기 거래량도 터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강하게 하락하니까 매수하면서 기회다 한 주 그러면서 막 매수하면서 딱 올라오는 상황. 겁주고 주가 눌러버린다. 이런 식으로 짤짤이하면서 공매도 형님들은 주가를 조금씩 복구를 하고 있나? 이런 추측까지 나오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지금 그 10일날 지난주 그리고 어제 월요일하고 공매도 대차장고 감소 등을 보면서 포퓨하고 금양 얘기 드렸는데 어제 포퓨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2.38 금양이 4.70 올랐거든요. 약간의 쇼커버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양은 실제로 쇼커버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가를 지금 반납하는 치면서도 지금 이제 갚는 모습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공매도는 여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약간 짤짤이가 있는 것 같고 포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중에 42만원까지 찍은 뒤에 장 막판 이거 좀 비슷하죠. 아까 보신 거하고 좀 보다가 장 막판에 거래량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씩 눌렸다가 다시 윗꼬리 달고 올라오는 장 막판에 순간 매도량 늘면서 상승폭을 대거 반납을 했습니다. 대차장고 들고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한 가운데 개인만 매수했어요. 에코프로 막판 상황하고 제법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조건 뭐 퍼퓨로 번진다, 에코프로에서 뭐 지금 확전이 된다, 엄청난 주가 상승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보기도 힘든데 모양들은 좀 비슷하게 같은 섹터다 보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슷한 애들이 좀 보인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제 영민님께서 여기 좀 에코프로 주가를 보고 있노라면 하루에 변동폭이 너무 심해요. 100만원 찍었다 96만원 종가 나오고 어떤 날은 20%씩 오르다, 수급놀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에 등락이 너무 변화무쌍한데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거 뭐 자세히 알겠습니까? 하지만 얘만 보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확률이 있어요. 다른 애 보면 더 심하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총 1, 2위 종목이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생기기가 쉽진 않죠. 예. 근데 얘만 보고 계셔서 첫 번째는 그럴 것 같고, 두 번째는 공매도 형아들이 좀 급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고점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눌러버리고 매도 치고, 사람들이 그러면 같이 따라서 매도하게 만들어버리면 약간 공포심리를 이용해서 눌러버리고 밑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대차 상환하고, 일부 짤짜리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까지 짤짜리를 하면서 힘들게 이 형님들이 사는 것으로 추측되는 이유는 급해요. 이벤트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포스코 DX가 코스피로 짐 싼다고 하는 건데, 포스코 DX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포스코 ICT가 이제 DX로 바뀌었잖아요. 얘네들이 이전 상장 추진합니다. 지금 이전 상장 추진하는 애들이 BH, SK 오션플랜트 있는데, 얘네가 이전하면 에코프로주들도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 도미노 상장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포스코 ICT에서 DX로 사명 변경하고 신성정 발굴에 나서고 있고, 2차전지 테마주를 묶이긴 했는데 회사는 아직까지는, 증권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시장에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무려 몇 배가 넘게 뛴 거예요. 지금 7배가 넘게 이전 상장을 한 뒤에 뛰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누가 또 옮기냐? 황제주, 에코프로도 이전 상장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시총이 25조 원이 넘는데 요건은 다 갖췄다라는 겁니다. 상장 요건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은 뭐가 좋아요? 유동성이 확보가 되죠. 코스피 200이 편입되면 지수 추종하는 펀드 규모가 커져가지고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이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소식들이 지금, 요건 새로 들어온 소식이잖아요.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니까 패시브 자금이 또 늘어날 만한 게 한 개가 더 생기네 라고 하니까 이 형님들이 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코스피 상장 예정입니다. 이게 한 지금 보니까 2조에서 5조 원 정도? 요 정도 이제 상장 당시 얘기가 나와요. 에코프로는 당연히 이제 상장 요건 완료됐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도 향후에는 프로 이후에는 BM이 더 크잖아요. BM도 이제 이야기 나와요. 그래갖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모두 이전 상장이 돼서 코스피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날에 대한 지금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신한운용 솔 2차전지 소부장 ETF는 최근 한 달간 수익률 1위예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장비 2차전지 소부장 집중 투자하는 게 이게 솔 2차전지 ETF인데 얘가 지금 순항 중입니다. 수익률 1위입니다. 그럼 많이 샀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건 뭐예요? 에코프로 포울 BM 소부장 20종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입니다. ETF입니다. 그리고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요거 있잖아요. 10 FN 상장 나흘 만에 순자삭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개인이 순매수 200억 원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돼? 이걸로 저거 사겠죠? 예. 이거 뭐야?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LNF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거 말고도 레버리지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에 미래에셋에서 ETF 하나 또 나오죠. 지금 계속 출격대기라고요. 여기다가 지금 MSCI 편입 가시화 가능성 기사화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난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들이 다올투자증권을 통해서 나왔고요. 지금 오늘 새로 들어온 소식도 있고 우리가 알던 소식도 있고, 이런 업황에 대한 스터디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다양한 매체들도 인한 상황들이 알려져서 수급 포지션이 서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논리보다는 그래서 수급적인 논리로 변동성을 강하게 수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저한테 밸류에이션 물어보셨다 전 답을 못합니다. 전 뉴스 나가도 저 밸류에이션 모른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몰라요, 진짜. 얘 전문가가 아닌데 괜히 거기서 깝죽거리면서 제가 얘기해봤자 남들한테 피해만 줄 뿐입니다. 모릅니다. 다만 이런 수급적으로 들어올 만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만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후려치면 잠깐 움찔합니다. 아까 고점 보셨죠? 근데 꾸준히 전해지는 이러한 소식들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면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공매도 들어온다 그러면 망했네 씨, 얘네들 들어오면 진짜 큰일 나 이랬는데, 지금은 한번 맞짱 떠보자고 하고 지금 굉장히 승기를 잡았다고 약간 그 흥분을 한 상황이잖아요. 기분이 좋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해 맞짱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주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내린다 오른다 장담은 사실 누구도 못해요. 제가 내린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항상 주가는 그래 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올 초 2, 3천억 공매 잔고가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1조 2천억입니다 여전히. 이게 주가에 어떤 탄력성을 주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올 패시브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내일이죠.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얘네들의 CNG나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불어서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같은 경우에 그룹주가 어떻게 되는지, LG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되는지, LG화학은 단결정 양극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게 되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은 오해로, 그러니까 리치망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머리에 싹 들어가고 정리가 쭉 된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전고체 배터리는 삼성 SDI가 한다 그런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리튬 프리는 어떻게 되는지, 코발트 프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그러면 중국 쪽은 어떻게 되고 있어 갖고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얘네가 올라왔는지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액면 분할 가나요? 일단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돈 날렸다. 에코프로 하락 베팅한 공매도 세력 초비상. 외국계 운용사가 에코프로를 저력하기 위해 특별팀까지 만들어 공매도를 나섰다. 큰 손실을 봤다.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숏커버 들어간 헤지 펀드도 많다. 요거 이제 아마 매수한 내용들 오늘이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숏커버가 일어난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고점 높이고 조정 뒤에 상승, 뭐 이런 거, 조정 뒤에 상승, 요 추세인데, 공매도 손실 관련 이야기가 부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쉬쉬하던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이건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상승 곡선이 가팔라지고 기타 종목으로 퍼지는 모습도 감지되는 가운데, 에코프로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에코프로는 101만 5천원이 역사적인 고점이고요. 어제도 99만 8천원까지 이렇게 고점을 찍으면서 100만원 다시 가나 그랬었는데 찍진 못했어요. 근데 자 보시면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좀 잘 가다가 갑작스럽게 툭 꺼져요. 그리고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살펴보면 이 부근에서 거래량이 다시금 너무나도 폭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요건 이제 종가니까 몰린 거고요. 요 부근에서 이제 떨어질 때 훅 빠지면서 거래량이 몰리면서, 근데 이거는 전일과 마찬가지로 오후 들어서 거래량 늘고 매도세 강해지고 주가 상승폭 반납한다. 지난주 목요일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어제 11일도 그랬고,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7월 11일 어제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외국이건하고 기관이 샀습니다. 쇼커버 일부 나선 모습이 여전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오후 시간대에 이렇게 강한 매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공매도가 추정이 되고요. 얘네들 지금 짤짤이 치고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고점에 다다랐다 팔고 생각할까라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투자 성격상.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고점에서 밀어버리면 사람들이 팔면 쭉 밀고 밑에서 다시 사들이고 이런 짤짤이를 하면서 손실을 복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포지션 정리한 사람들이 다시 공매도에 들어가갖고 심기일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매도 금액 순위를 보니까 에코프로 BM은 부동의 1등이고요. 에코프로는 6위까지 밀려 나왔어요. 포퓨가 2등이고요. 자, 그럼 대차장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코프로 BM의 대차장고부터 보시면 공매도 금액 기준 1위를 수성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외국인은 에코프로 BM을 계속 사고 있고요. 그리고 대차장고, 이거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아니고요. 에코프로 BM하고 두 개가 다르게 움직이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 드디어 이제 갚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쇼커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짤짤이 치다가 이제 쇼커버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상환이 늘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프로 대차장고인데 아주 소량 대차가 요번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막 상환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밀었겠죠. 상환하고 이제 포지션 잡고 다시 밀고 다시금 사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힘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비슷한 일별 차트를 형성을 해요. 에코프로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포퓨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얘네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거래량 늘리면서 딱 매도세 나오고 그때 이제 받아먹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 밀려갖고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액분 얘기예요, 액분 얘기.
개인들이 지금 1조 7천억 원을 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산 겁니다, 지금. 예. 코스피 상승, 아니, 코스피 매수 종목 1위, 포스코홀딩스, 코스닥 매수 종목 1위, 에코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비싸, 근데. 이제 100만 원이라는 거죠. 100만 원이면은 너무 비싸니까 이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액면 분할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모멘텀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그러면은 최대 나눌 수 있는 거는 5대1이에요. 100원까지 나눌 수 있으니까 5대1로 최대 액분을 했다고 치면 지금 한 20만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져요. 100만원은 내가 월급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였는데 20만원은 용돈으로도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접근하고 너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매수가 좀 붙으면서 탄력이 붙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요. 예.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합니다라고 얘기 못하죠. 예. 그리고 과거에 그러면 사례를 보니까 삼전이 50대1로 액분했죠. 50대1로 액분하고 한동안 좀 횡보를 했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네이버도 5분의 1, 카카오도 5분의 1 액분했는데 얘네들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좋지 않았죠. 문제는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액면 분할을 호재로 인식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종목에 통용되는 건 아닌데 얘네 에코프로한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자면 호재일까 결론적으로 개인적 판단입니다. 이거는. 근데 에코프로는 액분이 별로 좋은 게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의 에코프로 상황에서는 이게 분할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게, 오히려 분할이 안 좋다라는 게 접근성이 좋아지게 만들잖아요. 에코프로를 만약에 액분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당 20만원 이하로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하면 떨어질 텐데 그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주주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접근성을 늘린다? 이거는 에코프로한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현재 에코프로는 유통 주식 수가 적어요. 그리고 이 유통 주식 수를 대다수 잡아먹은 게 강성주주들입니다. 많이들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을 보시면 많을 거예요. 야, 이거 100만 원인데 어떻게 사냐? 야, 돈도 없다 이제. 이러시죠. 30만 원일 때는 야,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이랬을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그냥 가격적인 밸류만 보시는 분들이 10만 원이 30만 원 됐다. 3배면 엄청 오른 거잖아요. 코스닥에서 3배 오른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년에. 벌써 10만원, 30만원 갔을 때 가격적으로 비싸다고 느껴졌는데 그게 100만원이 됐는데 이제는 주머니 사정에도 여의치 못하다는 거죠. 예,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누가 사느냐? 지금 추가 매수를. 기존 주주가 사보니까 좋더라. 그리고 사서 내가 이걸 계속 보니까 오히려 더 괜찮을 것 같아.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 종목은. 예. 기존 주주가 한 주 한 주씩 늘려가는 경우가 많고 한 주 사기 운동도 기존 주주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신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매도하는 주주들은 실질적으로 적은 상황인 게 수급에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액분을 해가지고 주당 가격이 20만원 안팎을 만들어버리면 가격 진입 장벽이 낮아져요. 신규 주주들이 대거 유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짧게 투자하는 이른바 단타 투자자들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럼 당연한 거죠. 변동성 높아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 투자를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고 그러면 먹을 자리가 있으면 들어오죠. 지금과 비교하면 꽤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신규 주주 대거 유입되겠죠. 손바뀜 있겠죠. 그럼 공매도가 다시 강해질 수 있고 포지션이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의 판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액분보다는 코스피 이전이 훨씬 강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회사는 말을 아예 아끼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말을 아예 아끼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다고 얘기 못하죠. 신청했다고 얘기 못하는 거. 어느 날 신청했다는 기사를 통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코스피 이전은 훨씬 코스피 이전 강한 재료고요. 예. 이런 기업이 코스피로 가면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무조건적으로 뭐 수급만 노리고 가는 게 아닐 테니까. 근데 이제 액분은 요런 상황들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추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금양도 짚어야 되는 게 이건 몰라요, 제가. 예. 금양에 대한 이슈는 제가 딱히 더 여러분보다 알고 있는 상황이 진짜로 없습니다. 알 리도 없고요. 예.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게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 이후에 쇼스퀴즈까지 계속 나오면서 상승폭이 지금 가팔라졌는데 이거 보세요. 이 뭐 차트 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조정받다가 그냥 거의 2배 한 번에 올라와 버린 건데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고가가 108,8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공매도 세력이 지금 결국에는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에 나서서 쇼스퀴즈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청산을 위해서 물량을 담으면서 이렇게 주가에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주부터 좀 짚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금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인 여기부터는 또 제 추측인데, 그냥 본진이 좀 비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매도가 이제 가능하게 된 종목이기 때문에 잔고가 막 척척이 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롭게 들어왔고 좀 노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노리고 있었고, 거기다가 본진에 우리 이제 굿배터리 아저씨 현 박순혁 작가 든든히 지키고 있던 그 IR 담당자가 퇴사를 했잖아요. 퇴사를 하면 이제 본진이 비었다고 그들은 느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나 아니면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대놓고 친 것 같은데, 대놓고 치다가 지금 아마도 이거를 좀 보고 있던 사람들 혹은 누군가가 지금 매수에 들어오면서 타격을 크게 입고 쇼스퀴즈가 발생을 한 게 아닌가. 근데 그게 누가 들어왔는지, 그 왜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 이건 진짜 수급적인 철저한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2배가 넘게 뛴 상황입니다. 53,000원짜리가 지금 108,000원까지 106,000원까지 갔으니까요. 그래서 공매도 쇼커버로 지금 간 것 같다. 나머지 밸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쇼스퀴즈가 가장 시원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은 금양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테마처럼 생각하는 건 좀 안 돼요. 모든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건 좀 달라요. 왜냐면 금양은 공매도가 잔고가 쌓인 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고, 그쵸?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보시면 공매도 잔고 수량이 158만 주에서 94만 5천 주까지 급감을 했어요. 얘네들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요 갚을 여력도 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은 크게 보겠지만 많이 올라왔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켜켜이 쌓인 애들을 지금 쇼커버가 나올 거야 라고 테마주처럼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선별적으로 종목별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떤 모멘텀이 받아가지고 올라갔을 때 또 매수세가 붙고, 거기서 기관이나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때 쇼커버가 일어나고 스퀴즈로 이어질 만한 그런 경우를 노리시는 거는, 분석을 하셔서 노리는 거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투자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쇼커버가 테마야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공매 잔고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요 금양도 그렇고 에코도 그렇고 공매 잔고 이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방법 중에서 베스트 방법 여러 가지를 꼽으면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제로 보면은 대차 잔고가 이렇게 꾸준하게 4거래일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